안녕하세요. 잘 보는 안과의 박주홍 원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망막 전문의가 알려주는 당뇨 관리라는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당뇨 인구는 당뇨와 당뇨 전 단계 환자가 모두 증가 추세입니다. 이렇게 환자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만, 운동 부족, 고칼로리 식습관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최근 보고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에 4명은 당뇨이거나 혹은 당뇨 전 단계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당뇨가 몸에 위험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안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당뇨 망막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러한 당뇨 망막병증은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이 대표적인 당뇨 망막병증 환자의 사진인데요. 망막을 보시면은 망막계 출혈과 망막계 삼출물들이 쌓이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당뇨가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제가 내과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뇨라는 것은 내과 질환이기 때문에 내과 관리가 되지 않고서는 당뇨 망막병증이 좋아질 수가 없겠고, 최근 보고에 따르면 이제 한 병원에 오래 다닌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여러 군데 옮겨 다닌 환자보다 합병증 발생이 줄었다, 이렇게 보고가 나왔는데, 주로 다니시는 단골 병원에 이런 걸 만드시고 거기에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계속 다니시면서 혈당을 체크를 하고 약제를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내과적인 관리 이외에 조금 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조금 해드릴 건데요. 우선 크게 3가지로 식단, 그 다음 운동, 그리고 수면,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볼 식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3대 영양소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탄수화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볼 건데요. 아시다시피 동양 사람들은 이제 삼시세끼 밥을 먹기 때문에 밥 종류에는 저희가 백미가 있고 또는 현미와 잡곡이 있는데, 혈당만 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는 백미보다는 현미나 잡곡이 혈당이 덜 오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현미나 잡곡을 드셨을 때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과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을 섭취할지를 좀 의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러한 밥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가공식품은 여러 가지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혈당을 더 많이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제 탄수화물 섭취는 이제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근데 또 빵을 좋아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가능하면은 통밀빵이나 혈당이 덜 오르는 그러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 습관도 중요한데, 저희가 식사를 하실 때 보통 밥부터 드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식사를 할 때 계란이나 샐러드 같은 것들을 먼저 드시고 마지막에 이제 밥을 드시는 것들이 혈당을 덜 오른다고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식사하실 때 순서를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마지막에 이제 밥을 드시는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리고 있고, 식사 속도를 보았을 때 식사를 빨리 하는 경우와 식사를 천천히 오래오래 씹으면서 하는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식사를 천천히 하고 오래 씹는 경우에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덜 오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조금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이제 여러 어떤 가당식품들, 여러 가지 단맛이 나는 음료들, 이런 것들도 혈당을 많이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전혀 섭취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가당 음료는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고, 어떤 요즘에는 제로 음료 이런 것들, 혈당을 올리지 않는 그런 음료를 섭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이외에 이제 남아있는 것이 단백질과 지방인데요. 우선 단백질은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콩이나 이런
단백질을 먼저 섭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단백질은 또 어떤 좋은 기능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이 생성이 되는데, 이 근육이 형성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육이 많아야지 혈당을 소모를 많이 하고 피에 있는 혈당이 떨어지니까 단백질을 같이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우리가 지방 자체는 혈당을 크게 올리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버터나 이런 것들이 보통 지방인데, 근데 이 지방을 섭취할 때 중요한 것은 좀 건강하고 몸에 좋은 쪽의 지방을 섭취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고지혈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지방 섭취에 대해서 의논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식단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두 번째로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운동은 크게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으로 나뉘어지는데,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스쿼드, 이제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 같은 거, 덤벨, 런지 운동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유산소 운동으로는 수영이나 식후 걷기 이런 것들이 유산소 운동에 들어가는데, 보통 권장하기로는 식사를 하시고 한 15분 정도 소화시킬 겸 이렇게 걷게 되면은 보통 혈당 스파이크가 조금 낮아진다고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피곤하시더라도 낮잠을 주무시는 것보다는 걸으면서 당분을 소모시키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알아볼 것이 수면인데요. 수면하고 혈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옛말에 저희가 잠이 보약이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조금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잠을 적게 자면 혈당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수면을 5시간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 5시간 이상으로 한 사람들보다 당뇨병 발생률이 1.8배가 높았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이러한 수면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은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코티졸이나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그렐린이라는 또 호르몬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식욕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음식을 좀 과도하게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권장하기로는 하루에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수면을 하는 것이 당뇨 환자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 요즘에는 이 잠을 잘 때 잠을 잘 자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코를 골거나 이제 숨을 잠깐씩 멈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데,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은 저산소증에 빠지기 때문에 당뇨가 조금 더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양압기 치료를 요즘에 많이 하는데, 양압기 치료는 자면서 이제 숨을 이렇게 저산소증이 빠지는 것을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성 압력을 걸어서 이렇게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수면 무호흡증이 좀 좋아지고 당뇨 망막증병증의 악화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도 요즘에 많이들 드시는데, 영양제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고 효과가 있다, 뭐 효과가 없다, 그 의견도 좀 분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양제만 먹어서는 절대로 당뇨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식단과 운동을 다 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적인 요법으로 영양제를 먹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나마 가장 검증된 것은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 그래서 비타민C는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만들어져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은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